있는 종목을 아주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정민경입니다. 네, 이번 주 첫 거래일 오늘 우리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네, 내일 오전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관망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다음 주 일주일간의 긴 연휴를 앞두고 조금은 차분해진 우리 시장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오늘은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방향성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은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히든라인 매매 기법을 통해서 또 다양한 전략들 잡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추세 추종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들 선별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그 안에서 좋은 종목들로 여러분들 금빛 계좌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으로 QR코드 크게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쉽게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을 그냥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사진 찍듯이 QR코드에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문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공부방에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QR코드 스캔하는 게 조금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송을 보시면서 꼭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상한가 특급 배송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상한가 특급 배송 이재규 전문가님과 1시간 동안 달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수단에서는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그래도 종목 내에서는 크게 움직여주는 종목들도 있긴 했는데요. 여전히 좀 관망세가 짙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은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부분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살짝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보합 마감이 됐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주가지수 자체는 좀 올라왔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내일 새벽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트럼프의 취임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금들이 전반적으로 돌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굉장히 긴 연휴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살짝 재미없는 장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증시 새벽에 올랐죠. 지난주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2,520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는 727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히든라인 상단으로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돌아설 것이다, 빠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이제 이 히든라인 하단부에 있었을 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었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라인 상단으로 올라와 줘야지만 시장 자체의 추세가 돌아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라온 지 좀 됐죠.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히든라인 요 빨간 선 위로 올라오면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었는데 이 빨간 라인과 파란 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추세 히든 라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동평균선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이렇게 히든라인이라는 것으로 좀 다듬어 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은 살짝 이제 왜곡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왜곡들이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빨간 선과 파란 선 그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검정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히든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못 돌아섰어요. 코스피는 아직까지 못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은 이제 돌아선 지가 꽤 됐죠.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들 올라오면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사실 작년보다는 매매하시기는 굉장히 편할 거예요. 지금도 시장이 너무 안 좋다, 우리나라 시장이 재미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벌써 20일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증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장은 지금 매매하기 적합한 시장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조선주와 2차 전지 그리고 에너지 철강 쪽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죠. 우리가 조선주들 계속해서 슈퍼사이클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에너지 쪽에 대해서 모멘텀이 시장에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LNG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조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시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조선주 좋은데 경계는 필요하다. 그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주가가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가가 꺾일 때를 절호의 매수 기회로 보는 업종군들이나 종목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꺾였을 때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조선과 기자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꺾일 때에는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이 조선주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기자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올 때 과연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꺾일 때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강조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2차 전지의 반등인데 오늘 에코프로 BM도 좋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견고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IRA 폐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 캐즘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제 IRA 법안이 폐지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그리고 이제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저가 차량을 내놓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다가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캐즘 구간을 좀 안정적으로 이겨설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3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재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반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의미는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오랜만에 기관들도 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넥스틸과 뭐 휴스틸 같은 기업들.
세아제강 같은 우리가 철강주들의 주가 흐름이 많이 올라왔는데 아까 전에 제가 조선 말씀드리면서 에너지 쪽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뭐 시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 트럼프가 화석 연료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해요. 근데 시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강관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로서 넥스틸과 슈틸 같은 기업이 움직였는데 3월 달에 중국에서 전인대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양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철강주들 정말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근데 거래 대금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몰리는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매매를 하고자라고 하셨다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간단한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는 조금은 재미없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코스피 지수는 아직 히든라인 하단에 있고요. 또 코스닥 지수는 히든라인 상단으로 올라온 게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코스닥 지수의 상승 흐름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인데요. 올해 들어 코스피 지수는 5.03%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7.27%가량의 상승 흐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조금 더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공부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그냥 촬영하듯이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문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만 클릭하시면 공부방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QR 입장은 저희 방송 중에만 가능하시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설명드렸는데도 약간 QR코드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또 문자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이렇게 전문가님 성함 3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바로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히든라인 공부 방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님과 함께 히든라인 기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연휴이다 보니까 이번 주가 좀 재미없게 흘러가진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시장을 봤는데 역시나 시장에선 자금이 몰리는 쪽에서는 등락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전 시장에서 매매하기에는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돌아서고 있는 초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매매를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오늘 히든라인 매매 기법이라고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빨간색 선이 보일 거예요. 빨간색 선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빨간 선 위에 올라왔을 때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라는 관점이 아니고 이 빨간 선 위에 캔들이 올라왔을 때 추세가 돌아설 수 있다. 혹은 추세가 강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제가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추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추세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라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의미가 정의되어 있는데 추세라는 것은 어쨌든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매매라는 것은 여러분 매수와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매수와 매도.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것은 사실 투자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들에선 상장을 한다라고 보셔도 좋거든요. 기업들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상장을 해서 투자를 받겠다라는 부분이죠. 투자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기업이 잘 운영이 되면 배당도 주고요. 주주환원도 해주는데 사실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한다는 것은 이런 투자의 관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매매 타이밍 자체가 어긋나면 손실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추세라는 부분인데 좌측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측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승 추세일 때는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매수를 너무 급하게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나 종목 자체가 상승 추세라고 한다면 다시 매수가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을 때는 매수 타점 자체에 살짝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시장 자체가 하락 추세나 종목이 하락 추세일 때에는 내가 굉장히 단기적인 저점을 잘 잡았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기 저점을 잘 잡아서 매수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매도를 못한다면 다시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하거나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락했다가 추세가 돌아서는 종목을 매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투자의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죠. 이 기업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재무제표가 어떤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건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이 추세가 만들어지느냐 여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세가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추세가 우상향인 종목을 공략한다. 그러니까 우상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환이 되는 종목들도 포함할 수가 있거든요. 전환이 되는 종목. 그러니까 추세가 우상향, 추세가 계속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전환이 되고 있느냐.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포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하죠. 장기 가치 투자가 아니면 주도 섹터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 주도 섹터라는 것은 여러분 거래 대금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 히든라인 상단에 있고 추세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분석은 하셔야죠.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 재무제표가 어떤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은 추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추세가 만들어지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추세가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이나 전환이 돼 있는 종목을 매매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뭐 거래 대금이라든지 기본적인 분석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추세가 돌아서고 있고 거래 대금이 붙고 이런 것들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바로 이 히든라인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내용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가장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세 가지 선을 이용한 기술적인 부분이다. 기술적인 대형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평균선과 비슷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5일 이동평균선, 20일, 60일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뭐 빨간 선과 검정 선과 파란 선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빨간 선의 상단은 매수. 그러니까 무조건 매수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 빨간 선 위에 올라왔으면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 빨간 선 위에 캔들이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약 2,000 종목 정도 된다라고 한번 해봐요. 시장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2,000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1월 20일이죠. 1월 20일 날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예를 들어서 100종목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00 종목 중에서 100종목을 선별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 정도 보면은 뭐 10%, 5%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이거 말고
이 히든라인 요 빨간 선 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500종목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2,000종목인데 2,000종목 중에서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 100종목이에요. 근데 이 히든라인 빨간 선 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은 우리나라 2,000종목을 전부 다 뒤져봐도 500종목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500종목 중에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거의 100종목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든라인 상단에 있다라고 해서 요 빨간 선 위에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종목의 개수를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00종목 중에서 100종목을 선별하는 것과 500종목 중에서 100종목을 선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위에 것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이 5%라고 한다면 밑에 거는 20%입니다. 뭐가 더 유리해요? 당연히 이 하단부에 있는 거, 바로 히든라인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 빨간 선 위에 올라왔을 때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무조건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기업이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왔는데 너무 안 좋은 기업이에요. 재무제표도 엉망이고 이번에 이제 감사보고서 나와야 되는데 기업 자체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매매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이렇게 빨간 선 위에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한두 종목 빼고는 여전히 히든라인 하단부에 놓여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 빨간 선 위에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 빨간 선 위에 올라온 게 뭐라 그랬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전환이 되거나 혹은 강세가 지속되거나 이런 종목들이 이 빨간 선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추세가 전환이 됐다가 꺾일 수도 있어요. 강세가 이어지다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압축하는 데 있어서는 제 경험상 이 히든라인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빨간 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빨간 선이 쭉 이어져 오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빨간 선 위에 올라왔을 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드림 CIS라는 기업이거든요.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 드림 CIS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이 빨간 선 위에 올라왔을 때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기업일까?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관심을 가져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빨간 선 위에서 적당한 거래가 들어오고 매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매도를 하느냐? 지금 여기 가만 보세요. 지금 빨간 선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라고 적어놨고요. 검정선이 익절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세 가지 선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 선으로 만들어지는데 어디서 매도를 하느냐? 바로 이 검정색 선이 갑자기 올라오는 날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선 위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매수 관점으로 보다가 매수를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올라갔을 때 바로 매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를 좀 해보는 거예요. 왜요?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추세를 추종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추세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 올라오면 여기서 이 상승 초입부에서 매도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 추세를 노리기 위해서는 이 히든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들을 공략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면서 우상향을 하다가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정선이 올라오면서 매도 타점을 잡아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준다. 그리고 익절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준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빨간 선 위에서 매수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주가가 만약에 밀릴 경우에는 밑에 있는 검정선과 파란 선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뭐냐면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이 방송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 나는 주식 매매를 정말 잘해 라고 한다면 안 보셔도 돼요. 하지만 난 이제 초보 투자자다. 난 원칙이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아.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이 잘 가긴 하는데 나는 수익 날 때는 5%밖에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은 20%씩 나 라고 하는 분들은 추세가 꺾인 종목을 매매하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고, 요거 HTS에다가 설정하시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이동평균선처럼 여러분들의 HTS에다가 설정을 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같이 공부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히든라인이라는 거 제가 요 세 가지 선을 이용해서 만들어 놨는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바로 추세를 추종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여러분 매매라는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추세가 이어지지 않으면 큰 수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만능선은 아니에요. 뭐 빨간 선 위에 올라왔을 때 매수하면 100% 수익 난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신고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이 아니라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했을 때 좋은 자리가 나올 가능성, 좋은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사인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익절 가격과 손절 가격까지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준비해 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앵커님 안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매매하기 괜찮은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이 활용하시는 히든라인 매매 기법을 활용하시면 조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추세가 좋은 종목들을 함께 선별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공부방 입장을 하시면 이 히든라인 기법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히든라인 기법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도록 QR코드 한번 크게 띄워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공부방 입장은 방송 중에만 가능하십니다. 공부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만의 전매 특허 비법이죠. 히든라인 기법에 대한 자료집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한 공부 하나부터 10까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그냥 스캔하듯이 TV 화면에다가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정말 쉽게 공부방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한 문자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이죠. 이재규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당장 내일 시장부터 나는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략조 AS 시간 만나볼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상한가 특급 배송 들어오고 나서 정말 많은 종목들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어떤 종목 AS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들 해주실까요? 네, 제가 우리 방송에서 공략 드린 종목 중에서 AS 드릴 종목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시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봤을 때도 조선주가 좋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제가 현대힘스를 우리 방송에서 공략을 드렸죠. 당시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는 과정이어서 걱정이 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방송에 가지고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요 히든라인 상단에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히든라인 상단에 소개를 드렸었던 1월 7일 날 소개를 드렸죠. 1월 7일 날 소개드려서 8일 시초가에 공략을 했는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3차 목표가까지 전부 다 달성이 됐습니다. 3차 목표가가 지금 50% 정도 수익률이 나왔거든요. 그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지금 1월 7일부터 딱 2주 됐거든요. 거래일로 따져보자면 8, 9거래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히든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추세가 만들어진다. 추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주가가 올라오면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올라왔어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실제로. 근데 여기서도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와 심지어 3차 목표가까지 안내를 드린 이유는 추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고가가 22,35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상승률이 50% 정도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크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를 한 번 정도는 더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화요일 날 소개드렸던 기업인데
4차 목표가까지 한번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목표가 25,000원 이렇게 신규 제시 드리고요. 제가 이 기업을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2주 만에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사실 2주 만에 50%가 올라온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드리는 종목들도 다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하지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히든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현대힘스 4차 목표가까지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종목이죠. 바로 YC캠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유리기판과 관련돼서 제가 소개를 드렸었어요. 오늘도 이제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AS로 준비를 했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지지난주 화요일 날 소개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했어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 잘 못합니다.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한다면 괜히 빠질 것 같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가가 저점대에서 움직임을 보일 때에는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아도 불안하진 않거든요. 근데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으면 많이 빠질 것 같다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매매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걸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히든라인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추세가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 18.7% 달성을 했고요. 이 YC캠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도 제가 굉장히 높게 잡아드렸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2주일 만에 50% 정도가 올라왔죠. 이 기업도 역시나 히든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목표가는 26,000원으로 한 번 더 3차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지금 소개드리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히든라인 상단, 결국에는 추세가 만들어졌다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 코스맥스라는 기업을 소개를 드렸는데 코스맥스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 잘 못해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히든라인 상단에 포착이 됐고 1차 목표가는 굉장히 짧지만 10% 정도대로 지금 달성이 됐거든요. 지난주에 소개드린 기업입니다. 며칠 안 됐죠. 3거래일, 2거래일 만에 달성이 된 부분인데 코스맥스, 화장품 관련주로서 앞으로의 모멘텀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오면서 추세가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관심 있게 보고 공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도 제가 높게 한번 잡아드릴게요. 20만 원. 왜냐하면 추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 수익 낸다라는 관점보다는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종목을 AS를 드렸는데 많이 올라가거나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다? 물론 이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10분도, 20분도, 30분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전부 다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매매라는 것,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타이밍이거든요. 그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는 이 히든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AS 드렸는데 제가 오늘도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앵커님께 추가 안내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AS 해주셨는데요. 현대힘스는 전문가님께서 지난 방송에서 3차 목표가를 잡아주셨는데 일주일 만에 바로 달성을 해줬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셨고요. 이렇게 4차 목표가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말씀대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종목에 올라타는 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내가 샀다가 바로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항상 공존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목표가 제시해 주신 종목들은 이미 히든라인 상단에 포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돌아섰다,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좋은 추세에 있는 종목들 함께 선별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내가 지금 타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때 공부방에서 고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소개를 드릴 텐데
되는데요. 저희 화면에 QR코드 크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공부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장중에 시장 상황에 맞게 직접 타점을 잡아주고 계시고요. 매수 타점부터 손절가까지 모두 다 잡아주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그냥 스캔만 하시면 되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그냥 TV 화면에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문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공부방에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이 조금 어렵거나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만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선별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잠시 뒤 전문가님께서 공략해주시는 공략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도 제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기업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바로 KC텍이라는 기업이에요.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기업인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관련되어 있는 장비를 생산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CMP 장비라든지 뭐 슬러리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적어놨는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계속해서 고단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평면에 대해서 그 면을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평탄화에 관련돼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2단, 16단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뭐 HBM 쪽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거시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도 하반기 쪽에는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낸드 쪽은 아직까지 안 좋지만 D램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KC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반도체 캐펙스 투자에 대한 수혜, 뭐 당연한 이야기죠. 장비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KC텍이라는 기업이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장비주로서 매력적이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그 평탄화할 수 있는 소재와 장비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KC텍 수주 잔고도 좀 넣어놨고요. 2024년도 하반기로 갈수록 작년 2분기부터 3분기로 갈수록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왔고 분기별 실적 추이를 본다라고 한다면 1분기부터 이제 다시 한번 꺾여져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KC텍이라는 기업이 일단은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거 재무제표 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뭐 시장에서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타점을 잡아봐야 되는데 이 타점 같은 경우는 저는 역시나 히든라인을 통해서 준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무조건 히든라인 위에 올라왔다라고 올라간다라는 관점이 아니거든요. 근데 히든라인도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아까 전에 코스맥스도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갈 때 여기서도 히든라인 상단에 포착되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강세가 이어질 때도 히든라인에 잡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전환이 될 때도 포착이 된다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KC텍이 밑에서 조정을 오랫동안 받다가 올라오는데 이거는 지금 히든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되고 있지만 전환될 때 포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종목은 좀 빠르게 수익이 나는 장점이 있고요. 밑에 있는 이런 자리에서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오는 기업은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KC텍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뭐 내일 아침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와 손절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도 바로 넘어가 보죠. 바로 HD 현대인프라코어인데 최근에 이 인프라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재건뿐만 아니라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어쨌든 인프라 투자를 할 거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 기계 및 엔진을 제조하는 업체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방산 엔진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025년도에는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럽과 미국에서 인프라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에서 건설 기계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기보다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죠. 3월 달에 전인대가 있거든요. 그 전인대를 앞두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시장의 관심은 다른 데 쏠려 있지만 히든라인 위에 올라오는 종목군들을 추려보면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제가 오늘도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추가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뒤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 기업은 HD 현대인프라코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쪽이랑 엔진 쪽 같은 경우는 방산도 있지만 건설기계 쪽에 들어가는 엔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어쨌든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건설기계 신흥국이나 한국 쪽에서도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고 북미 쪽에서도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국 쪽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2025년도에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엔진 쪽에 대한 매출도 많이 잡히죠. 25% 정도 잡히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2023년도에 대한 분석인데 건설기계와 엔진 쪽 나왔다라는 말씀. 그리고 지금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히든라인 상단에 지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주중에 히든라인 상단으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탄력도가 붙을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현대인프라코어.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정해드렸으니 요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기업은 바로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GKL이라는 기업이에요. 사실 이 기업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잊고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국과 일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중국 관광객은 이미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도 긴 연휴가 있죠. 물론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항공권에 대한 취소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번에 매출이 많이 는다라고 해요. 여행 쪽에 대해서 하나투어라든지 여행 관련주들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올라온다라는 게 아니라 예약이 다시 한번 채워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물론 롯데관광개발이라는 기업도 있겠지만 이 GKL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쪽에 대한 마케팅도 지금 강화를 하고 있대요. 그런 부분들이랑 적극적인 주주환원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흐름은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강남 코엑스점도 있고요. 서울 드래곤시티점도 있고 부산에도 하나 있을 겁니다. GKL 카지노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 2020년도 이때가 뭐예요? 코로나죠. 코로나 때 매출이 급감했다가 쭉쭉쭉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기업 자체의 모멘텀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KL 같은 경우도 어때요? 히든라인 상단으로 올라왔죠. 결국에는 저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히든라인 하단에 있으면 좀 기다려요. 왜냐하면 추세가 돌아서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이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와 있는 종목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GKL 같은 경우도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송을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종목을 좀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하실 때 거래 대금도 같이 한번 체크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산 테스나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에 우리가 HBM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정말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돼서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다. 테스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전장용 SoC 실적이 계속해서 견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장용이라는 것은 자동차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2차 전지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데 실제로 저는 2차 전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2차 전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장용 SoC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아니라 미래차라고 한다면 전장용 SoC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고객을 통해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모바일 수요까지 회복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서 모바일용으로도 들어가고요. 자동차용, 가전, 산업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올라올 만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좌측 같은 경우는 우리가 PER 밴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PER 밴드인데 우측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측 보시면
이 진한 초록색이 지금 거의 가장 하단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당시 때보다도 더 많이 밀려 내려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만들어진 이후에 거의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두산 테스나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 최근에 또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오면서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뭐 최근에 시장에서 에이직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HBM 쪽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붙었는데 작년 말부터 이제 브로드컴이라든지 이 커스텀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붙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커스텀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타겟팅할 수도 있지만 커스텀 반도체가 시장에서 확장이 된다는 것은 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다. 결국은 AI 쪽에 대한 성장입니다. AI 쪽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 AI 쪽으로 성장이 이어질 수 있는 게 최근에 굉장히 뜨겁게 움직였던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쪽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율주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군들, 아까 전에 제가 전장용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엮이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캐파의 확장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이 두산 테스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매수가,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잡아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이터닉스, 요거 좀 제가 심도 있게 다뤄보고 싶은데 ESS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저 ESS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 제가 여기다가 좀 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이터닉스, ESS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우리가 전력 저장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 들어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갑자기 변동성을 보였거든요. 트럼프가 원전을 싫어하진 않는데요. 그래서 SMR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죠. 근데 작년에는 미국에서 신재생도 괜찮은 모습이 나왔거든요. 풍력과 태양광이죠. 특히 태양광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 원전이든 SMR이든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에너지원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ESS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ESS 쪽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셀 3사 같은 경우도 ESS 쪽에 대한 투자를 지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뭐 풍력으로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그거 너무 아까우니까 저장을 해서 쓰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에너지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ESS 쪽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LX 세미콘이라는 기업인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구동칩, 요거를 우리가 DDI라고 해요. DDI. 제가 이걸 안 넣어놨네요. DDI라는 건데 요와 관련되어 있는 매출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다. 올해에는 B2B로 인해서 B2B에서 PC 교체 수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OLED 출하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근데 요거는 매번 속았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한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OLED가 사용되고 있는 태블릿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OLED가 이제 차량에도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그에 따른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서 우리가 LX 세미콘, 가장 큰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좀 대장주를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뭐 TV, IT, 모바일 이렇게 좀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대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들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 없다가 최근에 히든라인 위로 올라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뭐 현대힘스라든지 YC캠 같은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종목군들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들은 전부 다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제가 준비해왔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종목부터 방산 관련 종목, 여행주까지 다양하게 공략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말씀대로 이 종목들 모두 다 히든라인 기법 상단에 포착이 된 종목들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종목들 함께 선별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오늘 히든라인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를 해드렸으니까요. 직접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문가님 주 2회만 방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QR코드로 나가고 있는 공부방에 들어오시면요. 매일매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직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으로 저희 지금 화면에 QR코드 크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공부방 입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화면 나가고 있을 때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시장에 바로 대응해 볼 수 있는 방법, 히든라인 기법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 이재규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똑똑한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